안녕하십니까. 2024년 9월 9일 최병무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전 정권 정치 탄압 대책위원회라는 걸 구성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위원장에 김영진 의원을 임명을 했습니다. 자, 이게 전 정권이라 하면 문재인 정권을 얘기하죠. 근데 문재인 정권에 대한 수사에 방어를 한다면서 김영진 의원은 친명계입니다. 왜 친명계를 임명했을까?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궁금해지는 대목입니다. 김영진 의원은 원조 친명 7인회라고 하는 멤버가 있죠. 중앙대 출신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중앙대 동문이죠.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이던 2016년부터 이 국회 원내에서 이재명 대표를 지원한 몇 안 되는 그룹 중에 하나고, 뭐 그런 공로를 인정받아서 2022년 대선에서 당 사무총장을 지낸 적이 있고요. 대선에서 사무총장은 금고지기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건 핵심 중에 핵심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다. 근데 그걸 맡았던 사람이다. 그 다음에 작년 5월에는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맡았었다. 그건 뭐 대표의 뭐 직계 브레인이죠. 그런 사람을 문재인 수사대책위원장에 임명을 했다. 이게 이유가 뭘까? 본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문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무차별적 수사와 비견할 만한 정치보복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비견, 견줄 만한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 이건 이제 문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가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걸 그냥 부각시키는 것 외에 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특정 계파만의 문제가 아니라 당 전체가 대응해야 하는 상황이라 역할을 맡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그거는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지금 당 전체가 언제부터 대응했죠?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작년 10월에 전주지검에서부터 본격화된 거거든요. 지금까지 가만히 있다가 거의 1년 동안을 가만히 있다가 지금 와서 당 전체가 대응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아마 어제 그 이재명 대표가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났던 거, 그게 7개월 만인데 올해 2월에 만나서 뭐 명문정당 얘기했던 거, 뭐 이런 것들 다 사실은 그 이후에 공수표가 되지 않았습니까? 아마 어제 그 이른바 명문회동도 제가 시한부 동맹이라고 그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은 시한부입니다. 친문이 세력화를 하기 전까지 내지는 이재명 대표도 10월 위기가 있으니까 그 각각 위기를 맞은 명문 두 사람이 일단 손을 잡자, 뭐 이런 의미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시한부. 언제까지? 결국은 10월 위기가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에 김경수 저 친문계의 대표주자 격인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귀국하는 게 12월 초 이렇게 예상이 돼 있으니까 뭐 그때까지 뭐 이런 거 아니겠나. 그리고 만약에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친문의 구심점으로 부상하지 못한다면 아마도 친문들은 김동연 경기도지사나 아니면 김부겸 전 국무총리를 지원할 가능성이 더 높다. 뭐 지원한다고 되는 건 아니지만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친문과 친명은 같이 갈 수가 없는 운명이다. 그래서 제가 시한부 동맹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김영진 의원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이 최저점을 찍는 상황에서 정권 붕괴 리스크까지 제기되고 있다. 문 전 대통령을 직접 뇌물죄의 피의자로 적시하면서 국면 전환을 노린 것 아니겠는가? 이건 뭐 그냥 언론에 나온 논평 그대로 인용한 것에 불과합니다. 문 전 대통령 부녀를 경제 공동체로 묶은 것도 검찰의 비약이다. 그러면 고시 공부를 하며 부모님 도움을 받은 윤석열 대통령과 아버님도 경제 공동체로 봐야 되느냐? 윤 대통령을 검찰총장에 임명했던 문 전 대통령도 후회 막급일 것이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했는데 이래서 이제 본인이 이 수사대책위원장을 맡았다. 뭐 이런 설명인데 이 어디에도 왜 친명계인 김영진 의원이 문재인 수사대책위원장을 맡아야 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한 이유는 제대로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친명계 인사들은 이렇게 설명한다고 합니다. 언론 보도를 보면 김영진 의원은 이재명 대표의 대선을 위해서는 계파 갈등을 관리해 보기 때문이다. 그래서 친명 김영진 의원을 임명했다. 이런 얘기죠. 이거 무슨 뜻이죠?
이재명 대표가 대선에 출마하는데 친문계가 걸리적거려서는 안 된다. 그걸 관리해야 된다. 이런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에 만약에 친문계를 임명하면 친문계가 걸리적거리는데 오히려 증폭시키는 역할을 하지 않겠나? 라는 배경이 여기 깔려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문재인 수사한다고 이 민주당 내에서 뭐 막 시끄럽게 떠들고 그러면 오히려 이재명 대권 가도에 방해가 된다. 그걸 제압하기 위해서는 친명계인 김영진 의원이 적합하다. 뭐 이 얘기밖에 안 됩니다. 이 친명계의 논평은. 그런데 우리가 경험상 친명계와 친문계를 가르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정치를 바라보는 데 있어서 모든 기준이 이재명이다. 그러면 그게 친명계고, 모든 기준이 문재인이다. 그러면 그게 친문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정부 시절에는 모든 기준이 문재인에서부터 출발하는 그런 현역 의원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친문계가 압도적 다수였다. 대표적 모임이 뭐 민주주의 4.0 연구원 같은 게 있었죠. 물론 그거 지금도 이제 개편돼서 또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만. 근데 이재명 대표가 이제 그 문재인 정부가 무너지고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는 당권을 이재명 대표가 장악했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다수가 이재명을 기준으로 이 정치판을 바라보고 있다. 이거죠. 정세 판단의 기준점이 이재명이다. 그래서 친명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 모든 판단의 기준, 출발점이 이재명인데 이 사람이 문재인 수사의 대책을 세운다. 그거는 실질적으로 이재명 수사의 대책을 세우는 거나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한테 이 친문계의 수사가 불똥이 튀거나 영향이 미치는 걸 차단하는 게 1차 목표라는 거죠. 여기에 친문계가 임명이 됐다면 이런 목표가 설정이 되지 않았을 거다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자, 친명계를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임명한 거는 앞으로 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어디로 어떻게 튈지 모르는데 그거를 이재명으로 옮겨붙는 것, 발화점이 문재인인데 그게 이재명으로 옮겨붙는 거기를 차단해라. 그래서 친명계를 임명했다. 저희들의 경험으로 보면 그런 의도가 있다는 거죠. 결국 이거는 말로만 문재인 수사대책이지 실질적으로는 이재명 수사대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자,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 앞으로 문재인 수사와 관련해서 뭐 당 대변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는 뭐 대변인의 임무고, 사실은 당에 있는 많은 의원들이 한 목소리를 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한 목소리 내지 않을 겁니다. 그렇다고 뭐 다른 목소리를 내지도 않겠지만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다는 거죠. 이걸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추동, 밀어주는 역할은 친명계가 해야 될 텐데 친명계가 그런 것 별로 안 할 것이다. 그렇다면 결국은 이 김영진 의원, 이른바 친명계가 문재인 수사대책위원장을 맡은 거는 결국 이재명으로 불길이 옮겨 붙는 거를 차단하자. 이런 의미가 더 크다. 제가 경험칙상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뭐 김영진 의원이 이제 문재인 수사대책위원장을 맡았으니까 아마 또 이제 형식상 평산마을 가서 문재인 전 대통령 뭐 만나고 뭐 이렇게 할 겁니다. 그리고 몇몇 뭐 목소리를 내고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이 사람이 내심, 자,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 뭐 해결할 방법도 없습니다. 검찰이 뭐 부르면 나가야 되는 거죠. 아니면 뭐 버티면 뭐 구인영장? 아마 그렇게까지는 못할 것 같은데, 여하튼 뭐 나가는 거 외에는 뭐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해명하고, 그렇게 되면 이제 검찰의 입장에서 경제공동체가 입증이 됐다, 뭐 그렇게 얘기하면 뭐 기소할 거고, 이게 경제공동체가 좀 애매하네 라고 얘기하면 제3자 뇌물죄 뭐 이런 것도 들여다볼 것이고, 왜냐하면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상직 전 의원을 중진공 이사장에 2018년 3월에 임명한 건 사실이고, 그리고 이상직 전 의원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인
서 씨를 타이스타제, 자기 소유인 타이스타제 전무로 채용한 것도 사실이고, 근데 그 둘 간의 간격이 4개월밖에 없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면 요 두 가지의 사건, 물론 그 이후에 2020년 문재인 전 대통령의 영향력을 미쳐서 국회의원 공천을 준 건 있죠. 그것도 이제 전북 전주니까 공천 주면 당선 아닙니까? 이것까지를 포함해서 전부 다 대가성이 있다 하는 걸 입증하는 건 검찰의 임무고. 근데 대부분의 사실이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 걸 어떻게 정황을 조사해서 판사를 설득하느냐, 여기에 달려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뭐 수사대책위원장이라는 게 그냥 뭐 좀 떠드는 정도, 당에서 뭐 탄압이다 뭐 이렇게 떠드는 정도인데, 뭐 그것도 한두 번 떠드는 거지, 뭐 그게 뭐 탄압인지 아닌지는 뭐 나중에 법원 판결 보고 법원 판결에서 유죄가 나오면, 글쎄 뭐 유죄가 나왔는데도 탄압이라고 주장할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대책 세울 것도 별로 없지만 어쨌든 그런 자리마저 친명계가 했다. 그거는 역시 이걸 이재명 대표는 문재인 수사를 방어할 생각보다는 그것이 이재명 대표 쪽으로, 또는 이재명 대표의 대권 가도에 걸림돌이 되는 걸 막고자 하는 의도가 훨씬 더 크다. 이렇게 분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